네, 한인 기자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도돌이표가 됐는데 이번엔 오히려 더 세게 붙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마주 앉은 게 사흘 전,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협치 물꼬가 트였다고 했고 어제는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최종 합의하며 협치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죠. 그런데 바로 하루 만에 최상병 특검법이 처리되면서 전국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이 뭐길래 이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못하는 겁니까? 네, 이 특검법의 폭발력은 대통령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고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핵심인데요. 특검법 문구의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최상병 특검법이랑 이준석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요, 공수처에서 이미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권이 비판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국민의힘은 검찰도 아니고 야권이 만든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지금 이 시점에 왜 특검을 도입하냐는 겁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니 좀 더 규모 있고 독립적인 데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전 대통령실과 통화했다는 의혹 등도 불거졌는데요. 특검 카드로 더 이슈를 키우겠다는 판단입니다. 대통령실도 지금 강경해요. 거부권 행사를 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이 직접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발언 수위도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높았는데요. 거부권을 시사했다고 봐야겠죠. 윤 대통령,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벌써 10번째입니다. 거부권을 써서 국회로 다시 특검법이 넘어오면 민주당은 이달 말 21대 마지막 본회의인 28일쯤에 재의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재의결을 시도할 때 통과가 될 수도 있을까요? 네, 현실적인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296명의 의원들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19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야권표를 합쳐도 180표, 국민의힘에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건데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김웅 의원 1명만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총선 후 최상병 특검에 찬성의 뜻을 밝혔던 안철수 의원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재의결은 무기명으로 익명투표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여당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오진 않을 분위기입니다. 오늘 kim에는 단연 김진표 국회의장이에요. 결국은 친정인 민주당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장 그동안 합의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물론 야권의 압박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오늘 최상병 특검법 꼭 상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절대 일방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본회의장에서 한다니까 그래. 의장님 왜 고성을 지르십니까? 저도 국민의 나가는 대표예요. 최상병 특검법은 4월 3일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60일이 지난 6월 3일부터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그런데 이달 말 21대 국회가 끝나버리죠. 김진표 의장, 그러니 자동 상정까지 기다릴 수 없겠다며 민주당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압박을 못 견딘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강성층에선 복당하지 마라, 행정부로 가라. 그동안 거센 비판이 많았거든요. 22대 국회는 국회의장 후보들이 대놓고 중립을 포기하는 발언들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절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정책을 긴급조치법의 형태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죠. 22대 국회는 더 강대강 대치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인 기자 김유빈 기자였습니다.